최근 OTT부터 극장 개봉 영화들까지 계속해서 예고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진짜 이 작품들이 올해 안에 다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해외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원조 히어로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하늘에서 떨어지는 슈퍼맨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오지답게 클라크가 신문사에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슈퍼맨, 부상당한 클라크는 휘슬을 불어 누군가를 부르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미친 속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슈퍼도 크립토였습니다. 이번엔 초능력을 가진 슈퍼도 크립토뿐만 아니라 슈퍼걸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한 원작을 살리려는 모습이 보여 더욱 기대가 되고요. 다음 장면에선 루터 코프가 등장하죠. 루터 코프는 원래 DC 코믹스에서 렉스 코프로 나오며, 렉스 루터가 설립한 첨단 기술과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인데요. 루터 코프는 렉스 루터의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슈퍼맨과 자주 대립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루터 코프가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히어로물에선 항상 시민들과의 갈등이 조장되는데, 위기 상황에선 히어로를 간절히 바라고 평소엔 빌런과의 싸움으로 인해 얻은 피해로 히어로를 비난하죠. 두 상황 속에 고뇌하는 슈퍼맨의 모습과 함께 슈퍼맨을 비난하는 목소리에서 점점 응원하는 목소리로 변하는 장면은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예고편 후반부에 그린 랜턴과 호크걸, 미스터 테리피, 메타포르포가 등장하는데, DC 유니버스의 로드테크 히어로들도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러면 러닝타임 2시간 반은 짜야 되지 않나? 가오갤 시리즈를 제작한 제임스 건이 이번 슈퍼맨 레거시의 감독을 맡았고, 여러 티저 이미지와 올스타 슈퍼맨을 입는 모습의 사진으로 보아 원작 슈퍼맨을 기반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맨 레거시로 불리는 슈퍼맨은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안이 철저한 공간에서 카드를 숨기며 팀워크 그 자체를 보여주던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내리던 비를 멈추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해리포터를 참교육시킨 포어스맨이 3편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3편에서의 내용은 1편과 2편에서 풀지 못했던 포어스맨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포어스맨을 찾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편과 같이 주요 배경은 영국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서도 펼쳐질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작년 11월 촬영을 마친 Now You See Me 3 X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번 영화는 올해 11월 개봉 예정이며, 이번 3편이 Now You See Me 시리즈의 최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어떤 마술과 트릭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되겠네요. 존윅 3편과 4편 사이 시간대를 다루는 스피노프작이죠. 존윅 시리즈의 세계관 확장 역할을 하게 될 작품 발레리나. 키아누 형님이 범죄 조직 두목을 죽이고 현상금이 걸린 채 도망치는 과정 속 루스카 로마라는 조직의 본부로 향하게 되는데, 그 조직이 본인을 암살자로 훈련시킨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소녀들이 본인과 같이 암살자로 훈련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등장하는 발레리나가 바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루스카 로마 소속의 발레리나이자 킬러인 이브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원래 이브 역에 클로이 모레츠를 캐스팅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나데 아르마스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클로이가 연기하는 이브는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존윅 시리즈의 스피노프답게 윈스턴 역을 맡은 이언 맥셰인과 키아누 형님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추가 촬영에선 정두원 감독이 추가로 캐스팅되어 과연 작품 속에서 이들 사이에 어떤 구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발레리나는 오는 여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액션을 스턴트맨의 대역 없이 맨몸으로 이뤄내고 있는 블루의 톰형.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영화이자 마지막 영화 전작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과 이어지는 내용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최후의 심판이라는 부제로 이번 작품에선 또다시 목숨을 건 톰형이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선 무려 높이 1525m 상공에서 가느다란 안전띠에 의지해 맨손만으로 비행기 문에 매달려 있던 톰형이 이번엔 날고 있는 비행기 위를 걸어다니는 장면도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형은 혼자 인생 하드모드 GTA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최종장답게 이전 작품의 오마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1편의 줄타기 씬이 과거 행상으로 등장하며 5편에서 등장했던 잠수씬과 경비행기에 매달린 액션도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에단이 회수하는 생물학 무기의 정체가 미션 임파서블 3에 등장해 맥커핀으로만 남겨졌던 토끼발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순 제작비가 무려 4억 달러, 하나 약 5,79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들로 보았을 때 북극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들과 언뜻 보이는 잠수함의 모습, 촬영 중 자그마치 400만 달러나 되는 잠수함이 고장나 촬영이 연기되었다는데, 역대급 제작비를 쏟아부은 만큼 CG가 아닌 실제 잠수함을 사용하는 헐리우드의 클래스를 볼 수 있겠네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5월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최근 공개된 예고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난리나게 만든 판타스틱 4 예고편부터 같이 보실까요? 백스터 빌딩에서 손님을 맞는 듯한 리드 리처드와 수스톰. 백스터 빌딩은 원작 코믹스에서도 나왔듯이 토니 스타크의 스타크 타워와 같은 리드 리처드가 만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판타스틱 4의 주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벤과 함께 요리를 하는 이 로봇 백스터 빌딩엔 허비라는 로봇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데, 허비는 1978년 마블 코믹스의 더 뉴 판타스틱 4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허비라는 이름의 의미는
experimental robot B-type integrated electronics. 한마디로 인간형 실험용 로봇 아이언맨의 자비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캐릭터들보다 허비를 왜 짚고 넘어가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허비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우주에 다녀온 회상을 하며 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리드. Before we went up the first time, you couldn't turn invisible. Ben wasn't a rock. And Johnny never caught fire. 능력을 얻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능력을 얻고 살아가던 네 사람 앞에 어느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도심을 바라보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 잠깐 나온 뒷모습으로 보았을 때 판타스틱 4부터 MCU의 메인 빌런으로 꼽히게 될 행성을 먹는 우주의 신급 존재죠. 갤럭투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판타스틱 4 실버 서퍼의 위협에서도 잠깐 등장한 갤럭투스.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 의아했지만 드디어 갤럭투스가 코믹스의 모습 그대로 MCU 내에서 판타스틱 4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네요. 아까 제가 허비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허비라는 로봇이 코믹스 원작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갤럭투스를 찾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고편부터 판타스틱 4의 포스터를 보면 허비를 굳이 넣었다는 건 판타스틱 4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추후 갤럭투스를 찾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포스터에선 이번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1960년대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벤이 읽고 있는 이 잡지. 이 잡지는 과거 1963년 12월 발간된 라이프 매거진의 실제 잡지 표지라고 하고요.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 1960년대면 MCU의 타임라인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활동하고 실드와 하이드라가 냉전을 이어가던 때인데 판타스틱 4와 기존 히어로들과의 교류가 없던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던 세계관과 다른 멀티버스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마 갤럭투스와의 전투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다른 멀티버스로 넘어와 우리가 알고 있던 히어로들과 조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요. 여기서 메인 빌런인 갤럭투스는 멀티버스와 관계없이 딱 한 명만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투스는 멀티버스를 넘어다니며 어벤져스까지 넘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판타스틱 4가 제목처럼 새로운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편 약 4조 2천억 원, 2편 약 4조 800억 원의 수익을 낸 전설의 시리즈 아바타. 당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을 앞두고 아바타 불과제는 동시 촬영되었으며 4편과 5편까지 각본이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인터뷰를 보자면 이번 작품에선 불과 화산으로 대표되는 부족인 재해 부족이 등장할 것으로 밝혔고 그동안 보여줬던 나비족과는 달리 재해 부족은 매우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인간의 부정적인 면과 싸우던 나비족이 이번엔 같은 종족 내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재해 부족과 어떤 구도로 대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판도라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컨셉 아트가 공개되었고 재해 부족의 거주지로 보이는 화산 지형뿐 아니라 사막 지형과 눈 지형의 컨셉 아트로 보았을 때 4편과 5편에선 또 새로운 부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아바타 불과제는 작년 겨울에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할리우드 총파업의 영향으로 올해 2025년 겨울 개봉 예정이며 4편은 2029년에 5편은 2031년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라기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 주라기 월드 리버스, 전작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부터 5년 후의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지구가 공룡들이 살아가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실제 남아있는 공룡들은 자신이 살던 환경과 그나마 제일 비슷한 적도 지역에 한정되어 살고 있었죠.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공룡들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는 제약회사는 가장 거대한 세 종의 공룡으로부터 유전자를 확보하는 임무를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조라와 헨리 박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한 공룡들이 있는 지역으로 떠난 일행은 과연 매우 낮은 가능성 속 무사히 살아남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라기 월드 리버스는 오는 7월 2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개봉 예정인 해외 영화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추측들을 생각하며 예고편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기대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스눕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